일의 가장 큰 장점은 거의 모든 동네 가게가 쓰는 서비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점인 것 같아요. 뭔가 뭐 대단한 로켓 사이언스를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사장님들한테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가 없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김동호입니다. 25살에 첫 번째 창업을 했고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소비자 조사, 사유론 조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봤고요. 지금 이제 한국신용데이터를 시작한 거는 6년 정도 됐고, 결국은 업은 조금씩 달랐지만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2016년도 봄에 한국신용데이터가 시작이 됐는데 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시작했어요. 동네 가게 사장님들에 신뢰할 만한 그런 정보 인프라, 금융정보 인프라나 신용정보 인프라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런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쓸 수 있을 만한 유틸리티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그래도 좀 더 쉽게 잘 운영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걸 도우면서 동시에 이 데이터를 갖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졌죠. 조금 더 이 동네 가게 사장님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풀어보고 이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해야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캐시노트는 사장님들이 사업의 모든 순간을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영관리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캐시노트가 출발했던 지점은 매출 관리와 분석이었어요. 한국은 카드 매출이 비중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카드 매출이 났을 때 오늘 매출이 얼마인지는 알아도 이 매출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들을 알려드리려고 분석하다 보니까 또 사장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뭐 손님이 100명 왔는데 이 중에 몇 명이나 우리 가게를 처음 왔던 사람이고 단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사장님들이 내 가게에 단골이 얼마나 있지? 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착안했던 지점이 이제 카드 결제가 일어나게 되면 매장에서 누구 것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카드 번호로 결제한 내역이 이 가게에 있다 없다 정도는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서 그러면 사장님들이 매출이 얼마였고 돈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아는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내가 가게 운영을 잘해서 단골이 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기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캐시노트 서비스가 출발했던 지점을 보면 뭔가 대단한 로켓 사이언스를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기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사장님들한테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가 없었던 거죠. 그런 아이디어 발상 자체가 조금 남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또 서비스가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또 대용량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기술적인 경쟁력들도 강화되는 게 수반되어 왔습니다. 보통 IT 회사가 됐던 금융회사가 됐던 사용자 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고객이냐, 기업 고객이냐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 고객은 상대적으로 좀 차순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지만 알게 된 거죠. 이 영역이 굉장히 오랫동안 충분한 서비스를 못 받아왔던 영역이구나. 그렇게 개인이나 기업에 묻어서 가기에는 개인 사업자 고유의 특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 동네 가게 사장님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그만큼 적다라는 걸 알게 됐고, 상대적으로 IT 기술 발전에 혜택을 덜 받아왔던 계층을 위한 IT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먼저 이 시장을 개척해서 나간다고 하면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두 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년 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이죠. 5년 전에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회사에 5명 있었어요. 2019년 봄만 해도 한 10명 내외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팀으로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죠. 저희가 되게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사장님들을 다 고객으로 만들어서
좀 큰 규모의 솔루션이 되자, 서비스 기반이 되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1,000원에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10만이 넘고 20만이 넘고 50만이 넘고 100만이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걸 봐가면서 사실 조직을 확장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비스를 출시하고 그 해에 3만 개 정도 고객 사업장을 확보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1년 동안 한 10만 개, 12만 개 정도 늘어서 10명 정도일 때 한 명당 1만 개의 동네 가게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작은 팀으로 10만, 20만까지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장님들을 돕는 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얻으면서 조직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2021년 봄 정도에 50명, 6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본사에 110명 정도, 그리고 이제 계열사에 180명 정도 있으니까 다 합치면 이제 300명 가까이 됐죠. 불과 10명이었던 게 3년 전이니까요.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직원이 10만 명, 20만 명 있는 대기업은 충분하다고 생각할까, 직원이? 그러면 뭐 10명이 있든 10만 명이 있든 이것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늘 모자라거든요. 10명으로 충분했냐라는 것보다는 10명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어떻게 잘 풀었냐라고 하면 모든 문제를 풀지 않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100개쯤 있었다고 하면 10명이 하나씩 맡아서 10개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그 나머지 90개를 못 풀었기 때문에 성장을 못했으면 둘 중에 하나였겠죠. 서비스가 시장에서 충분히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방증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더 중요한 문제를 잘못 판단했거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돌아보건대 2016년에 시작을 해서 17년에 서비스를 출시하고 18년, 19년, 그러니까 창업하고 나서 3년, 그리고 서비스 출시하고 나서 2년 동안 작은 팀으로 유지했던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가게라고 해도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려고 보면 정말 많은 영역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굉장히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로 이게 충분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고요. 확실한 건 저희가 지금 사장님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원하는 충분히 훌륭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해야 되는 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것들을 같이 해낼 동료분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상당히 많이 더 합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카드 결제가 발생하는 동네 가게들이 전국에 190만 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캐시노트 그리고 비즈봇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130만 개 정도 되는 가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 쓰는 가게들이 조금 더 적죠. 그리고 업종으로 따져보면 그냥 우리가 길가 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음식점들, 카페, 소매점처럼 생활 밀접 업종 영역에 있어서는 한 70% 정도를 저희가 커버하고 있다 보니까 캐시노트 서비스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일의 가장 큰 장점은 거의 모든 동네 가게가 쓰는 서비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냥 길 가다 보이는 거의 모든 가게가 쓰는 서비스에 기여하는 거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캐시노트를 쓰면서 세상이 발달한 게 새삼 느껴졌다 라고 표현하신 사장님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캐시노트는 로켓 사이언스가 아니거든요. 로켓 사이언스처럼 느껴지는 서비스가 굉장히 큰 칭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장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서비스 안에 만들어 두었는데 그 공간에 사장님들이 쓰는 이야기들, 다른 가게 사장님들이 다는 댓글들 이런 걸 봤을 때 이분들 참 되게 외로웠구나. 그 외로운 순간에 우리가 위안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굉장히 뿌듯했죠. 정말로 사장님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현장에서 사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들이 흔치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시작점은 우리의 고객이 어떤 유형이든 간에 우리의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이 겪는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잘 해결해냈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객의 얼마나 크고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풀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확실하게 풀어내고 있느냐. 결국 집중하는 거는 고객이 어떤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인 거죠. 사실 제가 다 되게 뻔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고객이 중요하다. 데이터를 갖고 판단을 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나요?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들면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건데, 저희는 정말로 고객에 대해서 비하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감보다는 가능하다고 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여러 가지 가설들을 실험해보고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팀의 구성 측면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서 고군분투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것들을 같이 잘 풀어낼 수 있는 동료들, 훌륭한 동료들이 많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고민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사장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사장님이었던 적이 있는 분들을 뽑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는 분들이 사장님이 되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처에 이제 외식업 가게를 하나 열었죠.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를 맡아서 가게 사장님이 한번 되어보자. 그리고 그 가게 사장님의 입장으로 서비스를 이것저것 써보자 라는 그런 관점을 좀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는 상대적으로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IT 서비스에서 충분하게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 영역을 바꾸는 게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진다고 해도 난 뭐 동네 가게 사장님들 동상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일을 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팀워크가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하게 되는 계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관계를 맺고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의 강화와 빠르게 조직이 성장해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잘 협업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뭐 맡은 영역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팀의 일원으로서 회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장시켜내는 것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모시고 싶은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경력과 이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봤냐가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경력, 이력, 학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부분의 정보를 보여주지만 저희는 뭐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을 뽑습니다. 혹은 어느 학과 졸업생을 뽑습니다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자를 뽑는다고 하면 우리가 사장님들이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로 하고 이런 비슷한 개발 프로젝트를 경험해봤던 개발자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 출신이냐 혹은 어떤 직군의 사람이냐 보다는 그 업무를 해봤냐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고요. 꼭 연차가 높다고 해서 일을 다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꼭 연차가 낮다고 해서 다 신입처럼 일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깊이 이해하려는 프로세스를 많이 설계해 두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일을 중심으로 실제 맡게 될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지원해 주시는 분도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런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일하겠구나 라고 느껴볼 수 있죠. 저희 회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함과 동시에 또 그 이력서에는 안 적혀 있는 이분의 경험들을 깊이 파악하려는 노력들을 서로 하는 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려운 지점은 회사가 돌아가는 걸 파악하고 내가 무언가 업무를 맡아서 딱 일을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채용 과정, 합류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뭐 면접 한두 번 뭐 끝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있다 보니까 들어오셨을 때 일을 잘 해내실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이 짧은 편인 것 같아요.
뭐 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며 어떤 방식으로 하길 기대하는구나 까지가 구체적으로 이해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도 들어오면은 한 3, 4개월 정도는 업무 파악하고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회사들에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회사에 온보딩이 되고 회사의 전체적인 관점과 맥락에서 일을 잘 해내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직 회사가 초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처음 성장해서 한 10명 정도 됐을 때 한 번 좀 변화가 있고, 30명 정도 됐을 때 또 좀 변화가 있고, 100명 정도 됐을 때 또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요새 많이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는 지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몇백 명이 된다고 해도 1000명이 된다고 해도 몇십 명이서 일하던 것처럼 좀 빠르게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면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건강한 성장통들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지난 6년 동안 반복한 것 같아요. 3, 4명이 10명으로 성장할 때 성장통이 없었냐? 있었고, 10명이 30명으로 갈 때, 30명이 100명으로 올 때 늘 있었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없었다고 하면 회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고요. 외부에서 보셨을 때 한국신용데이터는 1000억 원을 투자를 받았느니 뭐 기업 가치가 1조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보시면서 이미 굉장히 커버린 회사고 앞으로 더 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겠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캐시노트를 이용하는 식당이 1년에 구매하고 있는 식자재가 16조 원 어치 정도 되는데 저희는 그 중에 1%도 커버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 사장님들이 식자재를 구매하고 결제를 받고 마케팅을 하고 세금을 신고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내고 이런 온갖 일들을 저희가 다 해결해 낸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 정말로 1, 2% 수준밖에 못한 거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앞으로 더 해내야만 하는 것들을 보면 최소한 수십 배 이상의 일들을 더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낸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고 운영하는 과정의 문제를 한 판에 잘 풀어낼 수 있는 첫 번째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일이지만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지점, 즉 수백 명에서 1000명이 되는 조직들이 한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